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했고요. 고은이는 시험 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혜린이는 지난 수업 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런 거 했었고, 이 다음으로 오늘 하는 부분은,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이미지로, 고은이는 아마 예전에 했는데 이게 말해주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그림 2개를 언급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고은아, 요런 그림 뭐였는지 기억나? 네.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었을까? 그림. 어까. 아니. 그림. 이 그림 보고 무슨 그림이라고 말했어? 아니야. 이거는 기억 안 나거든. 모래시계. 그래, 모래시계였고 이거 뭐였을까? 아, 산타. 트리. 트리였었어요. 그래서 혜린이도 이미지를 좀 이제 지금 각인을 시켜줄게. 이거 밑에 이렇게 해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트리 닮음이라고 할 거예요. 트리 닮음. 좀 유치하게 가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로 갈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모래가 떨어지는 그런 모래시계처럼 생겨가지고 모래시계 모양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럼 트리, 모래시계 이렇게 2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1, 2교시에 한 게 이 2그림 가지고 이제 비를 만드는 걸 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트리 가지고 했던 거 해볼게요. 트리.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이다 라고 해서 이제 대응변을 길이 B로 만든 거였어.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 A 대 B가 이 오른쪽이랑 똑같아지는 거였어. 여기 C라고 여기를 D라 하면은 A 대 B는 C 대 D다라는 이런 비례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왼쪽 위에 거 대 왼쪽 전체는 오른쪽 위에 거 대 오른쪽 전체다. 이렇게 놓은 거였어요. 또 다른 트리는 뭐가 있냐면 이거 트리에서 왼쪽 거는 좀 추가적인 닮음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 아래쪽을 EF라고 줄 거야. 밑변 작은 삼각형 밑변 E, 큰 삼각형 밑변 F라고 두면 2대 F도 성립을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이어서. 근데 이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아니라 아마 증명할 때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으로 해주셨을 건데요. 작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과의 닮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우면 요것도 있어요. 왼쪽 부분 대 부분 여기를 A 대 B라고 놓고 오른쪽 부분 대 부분 여기를 C랑 D라고 놔요. 그러면 이것도 됐었다. A 대 B는 C 대 D다. 이것도 됐었는데 이건 주의사항이 밑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분으로 하면은. 부분 대 전체로 하면은 밑변도 같이 B가 똑같고 부분 대 부분으로 하면 이거 밑변의 길이 B는 성립하지 않았었던 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트리에서 또 하나의 그림이 더 있는데 또 하나의 비례식이 더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아래 거 대 전체도 했을 거야. 왼쪽 아래 거랑 왼쪽 전체 오른쪽 아래 거랑 오른쪽 전체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요것도 이제 트리에서 만들 수 있는 비례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래시계에서 만들 수 있는 비례식도 있어요. 모래시계. 모래시계라고 하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인데 모래시계 닮음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닮음을 볼게요. 비례식을 볼게요. 이 작은 모래시계랑 아래쪽에 있는 큰 모래시계랑 즉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두고 큰 놈을 B라고 두고 작은 놈의 오른쪽을 C라고 두고 대응하는 편 큰 놈 거를 D라고 두고 밑변을 E, F라고 두면 똑같은 게 성립을 하는 게 있었어요. 똑같은 게. 그리고 이제 모래시계에서 부분대 전체로 하는 것도 있었을 거야. 요거는 약간 암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어쨌든 이미지도 잘 안 떠오른다 하면은 나중에 암기를 해야겠죠? 요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대 전체 이 오른쪽 부분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전체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요거에 성립했었을 거예요. 요렇게도 있었다는 거. 이거 모래시계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체대 조그만 거, 전체대 조그만 거 이런 거 있어요. 전체대 작은 거, 전체대 작은 거. 어차피 같은 거니까 선생님 그림 더 추가로 안 그릴게요. 이런 닮음들이 있었고 이런 비례식을 세우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내각 외각의 이등분선 했죠 앞 시간에. 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은 뭐냐면 삼각형의 한 내각을 이등분한 선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비례식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림이. 그걸 가지고 비례식을 세웁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거 뭐였을까? 고은이 기억나? 네. 이거 비례식 기억나요? AB 대 AC는 BC. BD 대 DC. CD. 맞지? 그래서 이것도 비례식인 거예요.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왼쪽 아랫변 대 오른쪽 아랫변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비례식이 세워져요. AB 대 왼쪽 변 대 AC, 오른쪽 변은 BD 대 왼쪽 아랫변 대 CD, 오른쪽 아랫변이다. 이러한 비례식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무슨 공식이라고 말했었는데 고은이 이것도 기억 안 나지? 하트 공식. 기억났어요. 하트 공식이라고 했었고 막 근육 공식 이렇게 약간 볼록볼록해서 근육 공식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거꾸로 된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하트 공식으로 그렇게 기억해주라라고 했었고 외곽의 이등분선도 했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삼각형의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에 의해서 생기는 비례식입니다. 삼각형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얘는 좀 외곽을 강조할 거라서 삼각형이 이렇게 쬐만하게 그려지고 여기 외곽이 있어요. 이 외곽을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쭉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2등분하는 선과 밑변 BC의 연장선이랑 만나는 요 점을 이제 D라고 놓을게요. 어디가 2등분 된 거냐면 요 외곽이 이렇게 2등분이 된 거예요. 이것도 공식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모대 모는 모대 모다 이렇게 공식이 생겨요. 이 삼각형의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뭐랑 똑같냐면요. 이 여기서 이 교점 있죠. 이 교점까지 갔다가 여기 점 C까지 돌아오는 이 길이의 비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AB 대 AC는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BD 대 CD다 라고 해서 전체 대 갔다가 돌아온다 요거예요. 그래서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고은이 이것도 무슨 공식이었는지 기억나요? 나이키 공식. 맞아, 나이키 공식을 했었어. 하트 공식, 나이키 공식 이렇게 말했었어요. 혜린아 나이키 그 스우시 무늬 알지? 이렇게 못생기게 그랬는데 나이키 신발 신는 사람 없나? 약간 이렇게 나이키 그 공식적인 무늬 있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나이키 공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은 하트 공식, 외곽의 이등분선은 나이키 공식이다라고 해서 이 글자 자체는 똑같은데 어디 대 어디든 어디 대 어딘지 좀 눈으로 잘 봐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이 내각과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평행선 부분이랑 내각 외곽의 이등분선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하고 5번 풀었다고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요 얘들아. 110쪽으로 넘어가서요. 문제 너무 좋은 문제가 있어서 얘는 한번 같이 볼게요. 11번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직접 풀 거고요. 그 다음 내각 외곽의 이등분선은 한 문제씩만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왜 내각의 이등분선만 나왔어 이거? 이거 외곽의 이등분선 안 보이지 않니? 이 베이직선 너무한데? 이거 외곽의 이등분선 없어졌어요.
이런 것도 있어. 근데 혜린아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이거 책에 지금 없거든, 이 책에. 이 중요한 걸 왜 생략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요. 우리 11번 한번 같이 볼게요. 11번에 와 얘들아 이거 틀이야. 근데 틀이가 모양이 좀 다르게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거든. 평행선을 어떤 평행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틀이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를 11번에 일단 삼각형 ABC가 있고 이 밑변 BC랑 평행한 선이 DE 3분 DE가 되고요. 일단 이렇게 된 틀이 보이죠? 그림에서 11번에서 예쁘게 된 트리가 하나 보이고요. 이게 살짝 삐뚤어진 평행선이 있어. 화살표 두 개짜리로 되어 있는 삐뚤어진 평행선. 그 삐뚤어진 평행선에 의해서 삐뚤어진 트리가 하나 보여야 돼. ABE 봐보세요. ABE. ABE랑 ADF랑 이렇게 삐뚤어진 트리도 보여.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트리를 저 B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주어진 거는 A2의 길이, 선분 A2의 길이 15cm고 선분 C2의 길이는 10cm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럼 문제에서요. AD 대 DB를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래. 자연수의 B로. 자, AD 대 DB는 어딘지 봅시다. 왼쪽 부분의 그 아랫부분이야. 요런 그림 저기서 찾아보세요. 트리 그림에서. 찾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중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혜린아 몇 번째 거랑 비슷해요? 저 노란색 선생님 표시한 거? 두 번째 거랑 비슷하죠? 그럼 두 번째 걸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D 대 DB는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오른쪽 부분 대 부분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 오른쪽 부분을 볼까요? D니까 E랑 C 요걸로 봐야 돼, 기준을. A2 대 EC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A2의 길이가 나와 있고 15cm, EC의 길이도 나와 있어요. 10cm. 그러면 15 대 10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낼게요. 고은아 이거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면 뭐가 돼요? 3대 그치. 전항, 후항을 5로 나누면 3대 2다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의 B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래요? AF 대 F2래. AF랑 F2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말했던 예쁜 트리를 가지고 이제 B를 만들었잖아. 3대 2란다. 이제 예쁜 트리 말고요. 삐뚤어진 트리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삐뚤어진 트리. 예쁜 트리 이제 아니야. 삐뚤어진 트리야. 선생님이 한 번 더 덧칠해줄게. 삐뚤어진 트리 보라고. 이게 지금 삐뚤어진 틀이에요. 여기서도 왼쪽 윗부분, 아랫부분에 B가 나와 있는 거거든?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트리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왼쪽 위가 3, 아래쪽이 2. 그러면 오른쪽 위가 3, 오른쪽 아래가 2. 이렇게 돼야 돼. 그럼 AF랑 EF의 길이비는 AF 대 F2는요. 왼쪽 위에가 3, 아래가 2니까 오른쪽도 위에가 3, 아래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F 대 F2는 똑같이 3대 2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길이를 구하는 게 세 번째 문제일 거예요. AF의 길이를 구하래. 일단 여기 부분 잘 보시면요. 이렇게 A에서 E까지 선분 A2가 나와 있고 여기 중간에 F라는 점이 있고 이 전체 길이는 15cm 그리고 3대 2라는 걸 표시해놨죠. 선생님 3대 2. 3대 2야. 비례배분 해주는 거예요. 비례배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F를 구해야 하니까 3분 AF의 길이를 구하려면 전체 길이 15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할까요? 고은아 이거 몇 분의 몇 곱해야 돼? AF 구하려면 여기를 윗부분을 구해야 돼요. 5분의 3 그치? 전체 B의 합은 5인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3만큼을 원하는 거니까 곱하기 5분의 3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AF의 길이 9 단위 있어요. cm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F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어때? 평행선이 두 쌍이 나오면서 똑바로 된 모양의 트리에서 먼저 B를 찾고 삐뚤어진 트리로 넘어가서 이제 B를 찾은 다음에 비례 배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11번 다음과 같이 풀어서 같이 일단 확인했어요.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그 다음에 12번은 직접 한번 평행선 찾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얘들아 이 B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림을 보고 이 B를 만족하지 않는 놈을 찾으면 평행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12번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거 밑에 모래시계는 B를 안 썼는데 위에 거랑 동일해요. 위에 있는 B랑. 여기에 1, 2, 3번이 틀이고 4, 5번이 모래시계죠? 선생님이 앞에 그려놨는데 저런 거 참고하면서 B가 성립하지 않는 걸 찾아주세요. 어때? 답을 찾았나 모르겠네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부분 나왔다. 저 트리에서 두 번째 그림이야. 8대 6은 4대 3이 성립해야 되고 성립하잖아요? 8대 6과 4대 3은 같잖아요? 그럼 1번은 이 두 선분이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은요. 2번은 길이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뭘로 설정할지. 저 트리에서 두 번째 그림도 되고 세 번째 그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를 구해야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선생님은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 2번 그림 보세요. 선생님 안 그랬어요? AD 길이 구해줘야 돼요. AD. AD 길이를 구하면 6이죠. 그러면 왼쪽 위에는 6이고 그때 전체 길이는 9고요. 윗부분 대 전체야. 그다음 오른쪽 윗부분은 4고요. 그때 전체 길이는 6이니까 이게 같아지면 되는데 이거 같아요 안 같아요? 6대 9랑 4대 6은? 같은 거지. 3으로 나눠주면 2대 3, 2로 나눠주면 2대 3이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행하게 됩니다. 2번.
다음 3번은요. 자, 3번도 이제 선택을 잘해야 돼. 얘들아, 우리 트리에서 두 번째 그림 사용하자. 윗부분 대 아랫부분 이거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C2의 길이를 구합니다. C2 길이는 10. 그러면 4 대 8은 5 대 10이죠. 윗부분 대 아랫부분은 윗부분 대 아랫부분이니까 이거 둘이 같은 거죠. 1대 2, 1대 2가 되니까. 그래서 3번도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4번은요. 모래시계로 넘어왔어요. 저 모래시계 저 그림들 잘 보시고 4번에 적용되는 모래시계는 첫 번째 그림이네요. 그러면 6대 이게 모래시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만들고 이어서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 6대 15죠. 6대 15. 그리고 오른쪽은 4대 10입니다. 4대 10. 오나 이거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치? 이거 4로 나누면 2대 5. 이거 2로 나누면 2대 5.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은 그럼 평행하지 않겠네요.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5번은 그냥 가일가일 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14고 여기 1구가 6 여기 5, 5, 3이네요. 자, 두 번째 트리 그림을 활용해야 돼요. 짧은 거 대 전체, 짧은 거 대 전체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 트리를 활용하려고 봤더니 3대 짧은 거 대 전체 8 여기 반대쪽도 이쪽 3 짧은 거 이쪽 위에 걸 선택했으니까 여기 똑같이 위에 걸 선택해야 돼요. 이 길이를 선택해야 돼. 이 길이 8을 선택해야 돼요. 8대 전체 14 혜린아 이거 같아 안 같아? 3대 8은 8대 14 안 같죠? 그래서 이거는 평행하지 않다. 따라서 평행하지 않은 것은 5번이다 라고 해서 찾아줄 수 있고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 문제 하나 풀고 다음 개념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해봅시다. 자, 15번 한번 해보세요. 외곽의 이등분선이 없어서 너무 충격이다 이거. 해볼게요. 15번. 본이 다 했어요? 네. 혜인이 다 했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 비례식을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저 하트 공식을 활용할 거예요. 이거는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뭐였냐면 왼쪽 아랫변 대 오른쪽 아랫변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왼쪽 변하고 오른쪽 변을 B로 만들어서 여기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야.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14 대 21입니다.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낼게요. 7로 나눠주면 7, 2, 14랑 7, 3, 21이니까 2 대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저 아래쪽들도 다 뭐가 되냐면 2 대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 아래랑 오른쪽 아래는 2 대 3이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BD의 길이니까
자, 우리가 BD의 길이를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길이 25를 이제 B에 배분해야 돼. 곱하기 몇 번에 몇 해야 되냐면 전체 B의 합 대 BD의 합, BD의 B. 그러면 B의 합은 5고요. BD는 우리가 2인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5분의 2만큼을 구해주면 이게 선분 BD의 길이가 돼요.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아마 10c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BD 길이는 10cm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석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112쪽인데요. 이 112쪽 내용 되게 쉬워. 원리만 알면 내용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너네 2학년 2학기 거니까 이제 곧바로 다음 시험이란 말이야.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문제는 틀릴 수가 없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쉬운 파트다. 트리를 활용할 거고 모래시계를 활용할 거라서 여기만 지우고 이어서 해볼게요. 자, 선생님 이거 먼저 살짝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건데 증명 과정 당연히 있습니다. 평행선이 있고 이 평행선 사이에 선분들이 있을 때 그 선분의 길이의 B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거예요. 너무 작게 그려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크게 그릴게요. 평행선을 지금 3개 그렸어요. 이 3개의 평행선 모두 평행하고요. 이 평행선을 지나가는 2개의 직선을 그릴 건데 그 2 직선을 약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이 직선이 요 3개의 평행선에 의해서 잘리죠. 이렇게 뚝뚝 잘리죠. 요 잘린 부분의 길이의 B가 똑같다는 게 바로 평행선의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예요. 확인을 좀 시켜줄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안 써도 됩니다. 확인은. 저 그림이랑 졸라 비슷하게 그릴 건데 요렇게 그렸어요. 선생님이 이제 옮기기,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얘를 하나를 이동할 거야. 요 오른쪽 식기를 이동해서 그대로 들어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요런 직선이 될 거야. 얘를 이렇게 이동했고요. 평행하게 이동했어요. 평행하게. 그럼 이렇게 이동했더니 요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귀여운 트리가 하나 생긴 거 보일 거예요. 귀여운 트리. 보이죠 여기? 저 트리 닮음을 적용할 수 있어. 저 트리 닮음 2번째 그림 봐볼래요? 저 2번째 그림 어때요? 왼쪽 윗부분 대 아랫부분은 오른쪽 윗부분 대 아랫부분이다 라는 게 있지. 그거를 여기서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길 A라고 두고 이 아랫부분을 B라고 둘게요. 여길 C라고 두고 그 아랫부분을 D라고 둘게요. 그러면 A 대 B는 C 대 D다 라는 것이 성립하는데 이 노란색 끼는 뭐냐면 흰색에서 그냥 이렇게 이동만 한 거거든. 밀기만 한 거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볼게요. 다시 밀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놔 볼게요. 그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면은 여기 길이가 C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D가 돼. A 대 B는 C 대 D라고 했잖아. 여기 잘린 부분과 아랫부분, 오른쪽 잘린 부분과 아랫부분은 B가 똑같다 라는 이러한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B가 성립해요. 그래서 그림에서 직선이 2군데로 잘려요. 이 평행선에 의해서. 윗부분을 A, 아랫부분을 B라고 두고 또 다른 직선의 윗부분을 C라고 두고 또 다른 직선의 아랫부분을 D라고 놨을 때 A 대 B는 C 대 D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트리 닮음에서 조금 변형시킨 거죠, 그냥. 그래서 문제 졸라 쉬운 거야. 여기 윗부분, 아랫부분 B 만들면 오른쪽도 똑같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걸 되게 심플하게 한 문제만 빨리 보고 갈게요. 자, 여기 1번 그냥 걸어갈게요. 112쪽에 1번.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왼쪽 직선에서 윗부분이 6, 아랫부분이 x니까 6 대 x는 오른쪽 직선의 윗부분이 4, 아랫부분이 8이니까 4 대 8이다.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x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혜린아 x 나왔어? 얼마 나왔어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뭐야 얘는 쟤네처럼 직선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막 만났어요. 이럴 때도 이제 이 직선이 잘린 부분도 있지. 그 잘린 부분의 길이의 비가 똑같다. 이거예요.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줄게요. 일단 이게 꼭 여기를 안 지나도 되거든? 저렇게 지금 여기 교점이 꼭 이 평행선 위에 있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어쩌다 그리다 보니까 뭔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직선 두 개를 이렇게 그렸는데 평행선 위에 여기 선생님의 한 직선을 또 밀기를 할 거야. 아까처럼. 이놈 있죠? 요 새끼를 옆으로 밀기를 할 거예요. 요 직선을 이렇게 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밀어서 요 점에 닿도록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또 틀이 닮음이 생겨요. 이렇게 틀이 닮음이 생겨요. 여기 틀이 닮음 보이죠? 그러면 또 두 번째 걸 적용할 거예요. 틀이 닮은 두 번째 그림. 뭐였냐면 위에 거 대 아래 거는 위에 거 대 아래 거다잖아. 왼쪽 위에를 A, 아래를 B라고 두고 오른쪽 위에를 C, 아래를 D라고 두면은 A 대 B는 C 대 D다. 이게 지금 또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은 얘 밀기한 거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이걸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으면 여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D가 됩니다.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돼. 직선 두 개가 잘린 부분의 길이비가 똑같으면 돼요.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직선에서 이 두 평행선 사이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요 아래를 B라고 둘게요. 그러면 A 대 B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요 직선에서 위에 윗부분, 요 평행선 사이에 있는 부분은 C라고 하고 요 평행선 사이에 있는 부분은 D라고 했을 때 C 대 D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너무 깊숙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한 번의 증명이면 되고요. 이 잘린 부분의 길이, 윗부분, 아랫부분 B가 똑같다. 이것만 지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해봅시다. 자,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112쪽에 6번 한번 봅시다. 일단 6번의 직선이 지금 잘렸어. 평행선에 의해서. 윗부분 대 아랫부분은 윗부분 대 아랫부분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6번 한번 해보세요. 잘린 부분 중에 위에 거 아래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여기 뒷부분도 틀이랑 모래시계 계속 써먹으니까 저 틀이 모래시계는 선생님 계속 안 지우고 냅두고 있어요. 6번에 일단 6번에 해보라고 했잖아요. 나 6번 구했니? 네. 얼마 나왔어요? 7이요. 7이요? 네. 6번 한번 봐야겠군요. 어디 6번 한 거야? 아, 잘못했다. 이렇게 귀엽게 말해. 그럼 뭐 나왔어요?
4요. 그렇지.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는데 그냥 이해해주세요. 이거 21로 했지. 그래서 네. 그럴 거야. 그러니까 평행선에 의해서 직선이 잘렸죠. 그 동감난 부분으로 비를 만들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직선이 있습니다. 선생님 1번으로 표현할게요. 이 1번 식기 평행선에 의해서 잘린 그 윗부분이 3이고 아랫부분은 x니까 3대 x라고 두면 돼요. 그리고 요 2번 직선 있죠? 요 2번 직선. 요 새끼는 잘려가지고 윗부분이 얼마인지 봅시다. 윗부분의 길이는 9고요. 아랫부분의 비가 조심해야 돼. 전체가 21이고 요 아랫부분은 21이 아니죠. 21에서 9를 뺀 값이 될 거야. 그래서 12가 돼요. 그러면 9대 11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럼 너무 쉽네요. 보시면 이거는 외항해곱 내항해곱을 해도 되는데 바로 보여요. 자, 3에다가 3 곱해야 9가 되거든요. 그러면 x에다 3 곱하면 12가 돼야 돼.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4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이 내용은 사실은 앞부분보다 선생님은 더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증명한 내용이 여기 7번에 나왔거든요. 자, 이 7번 보세요. 7번에 선생님이 지웠는데 아까 증명 과정에서 얘네가 왜 이런 비가 성립하는지 증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7번 한번 봅시다. 7번 볼게요. 일단 7번에서 선생님은 아까 더 쉽게 하려고 밀기라는 걸 선택했는데 여기는 뭘 한 거냐면 평행한 선을 그었어요. 추가로 그었어요. 그래서 (7번은) 이제 무슨 짓거리를 한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 여기 벌어져 있었네. 요 선과 평행한 선을 선생님이 밀기를 했는데 아까 평행선을 그냥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트리 닮음을 지금 만들어내서 AB 대 BC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자. 됐어요? 여기 트리 닮음 아까처럼 생겼습니다. 이거 평행선 그으면서 이렇게 트리 닮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 그림이야. 트리 닮음 두 번째 그림. 왼쪽 윗부분 대 아랫부분은 오른쪽 윗부분 대 아랫부분이다. 이것에 의해서 AB 대 BC는 오른쪽 윗부분, AG 대 오른쪽 아랫부분, GH다.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거고, 자, 네모칸에 써주셔야 됩니다. 네모칸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사각형과 요 아래에 있는 요 사각형은 각각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평행사변형이에요.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 혜린이가 이전에 2-1을 배웠다고 했죠? 조금 배웠어요? 평행사변형 대변의 길이 같은 거 알죠, 그러면? 그러면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AG랑 DE랑 길이가 같을 테고, 그 다음에 GH랑 EF랑 길이가 같아질 거예요. 여기다가 써주셔야 돼요. 세 번째 빈칸에다가. 길이 같은 성분 써주세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 대변의 길이가 써여질 테고, 그래서 이런 B가 나오는 거예요. A 대 B는 C 대 D라는 B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자, 여기 개념 26까지 하고 선생님 쉬는 시간 조금 줄게요. 자,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인데 방금 한 요직거리를 이제 사다리꼴에서 접목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 개의 방법이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평행선 긋기, 두 번째는 대각선 긋기라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인 추천해 줄게. 선생님은 평행선 긋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대각선 긋기가 나왔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너희가 대각선 긋기로 착실히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 보조선이 나와 있지 않으면 개인적인 추천은 평행선 긋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그걸 추천할게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해줄게. 긋기를 잘해야 되거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보조선이 없어야 좀 심플하고 너네가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115쪽으로 와보세요. 115쪽에 9번 있습니다. 자, 이 9번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고 일단 선생님이 평행선 긋기를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9번을 한번 해줄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뭔가 다 알아먹었죠? 지울게요. 9번이요. A, B, B, C, F, G. 어떤 식으로 평행선을 긋는지, 어떤 식으로 보조선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려고 이걸 선택했어요. 자, 같은 그림을 두 개 그릴게요. 두 가지 방법 다 보여줄 거라서. 먼저 평행선 긋기를 한번 이용할 거예요. 얘는 평행선 긋기 이용할게요. 자, 평행한 선은 어떻게 긋냐면 이 위아래 뼈 말고 왼쪽 오른쪽 뼈 있죠? 둘 중에 하나랑 평행한 선을 그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랑. 그래서 원하는 거, 뭐 선분 A, B든 선분 D, C든 본인이 원하는 걸 평행선으로 한번 그어줄게요. 선생님은 이 A, B랑 평행한 선을 그을 건데 그걸 어디다 긋냐면 이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거예요. 이 평행선 긋기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평사 플러스 트리가 나와야 돼요. 평행사변형 하나, 트리 모양 하나. 그렇게 나오면 성공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으면 왼쪽에 평행사변형 생기고요. 오른쪽에 트리가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길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5cm를 계속 가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 5cm, 여기 5cm 이렇게 다 갖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고은아, 여기 5cm니까 이 옆에 몇 cm야? 이 옆에. 그치, 6cm지. 그럼 옆에는 6cm 하고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트리 닮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길이를 구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적인 목표는 요 밑에 아래에 있는 BC입니다. 요 트리 닮음 보세요. 일단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거는 어떤 공식이니? 여기 밑변 길이가 들어가 있는 공식을 찾아주셔야 돼요. 보여요? 첫 번째 그림인 거? 첫 번째 그림 B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그림 B로. 그래서 우리가 요 5cm 말고 요 남은 부분 있죠? 여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X라고 나눌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림으로 B를 만들어야 돼.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구분된 전체예요. 구분된 전체. 그럼 여기 오른쪽 변에 구분이 나와 있어. 윗부분 9cm라고 나와 있고 전체는 9 더하기 6이니까 15cm죠? 9 대 15는 밑변 대 밑변이다. 트리에서
이 위에 밑변은 6cm고 아래 밑변은 우리가 x라고 놨어요. 그래서 9대 15는 6대 x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x값을 구해줍니다. x값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평행사변형 만들어져서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계속 변의 길이를 쓸 수 있어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혜린아 혹시 x값 나왔어요? 얼마? 10 맞습니다. 그럼 x값이 10이니까 얘들아 BC의 길이 구하면 돼. 선분 BC의 길이입니다. 선분 BC 길이는 합치면 되는 거지. 5랑 x랑 합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cm랑 10cm 합쳐서 15cm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이게 평행선 긋기의 방법이고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평행선 긋기 말고 대각선 긋기 나와 있으면 그거 써야 돼요. 자, 대각선 긋기 한번 해볼게요. 대각선을 긋는데 대각선을 두 개 다 긋는 게 아니라 저 사각형의 대각선을 하나만 그릴 거예요. 하나만. 대각선을 선생님의 AC 대각선을 그어볼게요. AC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트리가 2개 보여야 돼. 트리가 2개. 이렇게 똑바로 정방향으로 된 트리 하나랑 뒤집어진 트리 하나랑 그렇게 2개의 트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트리 닮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 긋기는 트리 닮은 2번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BC 길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BC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길이를 활용할 거거든. 여기 길이 활용하려면 무슨 짓거리 해야 되냐면 여기 조그만 변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제 뒤집어진 트리를 활용해야 돼요. 먼저 뒤집어진 트리. 자, 뒤집어진 트리에서 첫 번째 공식이 윗부분 대 전체잖아. 뒤집어진 트리에서는 여기가 윗부분이죠. 윗부분 대 전체 6대 15는 밑변의 길이와 같다. 자, 선생님이 여기 x라고 줄 거야. x 대 5와 같다. 이걸로 x값을 먼저 구해줘요. 보나 x값 구했어? 여기다가 3 곱하면 15야. 2. 그치. 여기 x값은 2가 나와요. 그럼 얘들아 여기 2니까 보시면요. 이제 똑바로 된 트리로 방향을 바꿀 거예요. 거꾸로 된 트리로 x값 구했으니까. 똑바로 된 트리를 보세요. 여기 길이 얼마가 되냐면 11cm에서 요 2cm를 빼니까 9cm가 돼요. 이제 트리 잘못 한 번 더 이용해야 돼. 당연히 BC 길이 구하려면 밑변이 들어간 첫 번째 그림을 활용해야 되고 첫 번째 비례식을 이용해야 되고 아까랑 비슷한, 아까 나왔다. 여기서 했던 거 나왔다. 이게 평행선 3개잖아요. 여기 잘린 윗부분이 9, 아랫부분이 6이니까 9대 6이야. 여기도 그럼 똑같이 9대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9대 6이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면 3대 2니까 A, 2가 3일 때 2B는 2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제 똑바로 된 트리에서 첫 번째 공식 활용할게요. 왼쪽 윗부분이 3이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 3대 2라고 하면 안 돼. 이 밑변의 길이비를 써먹으려면 전체를 해야 돼요. 3대 5로 해야 돼요. 3대 5는 밑변 대 밑변 9대 BC. 이제 이걸로 BC의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혜린아 BC의 길이 구했어요? 그치. 아까랑 어때?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평행선 긋기, 대각선 긋기 이렇게 방법이 2개가 있으니까 본인이 사용하기 더 편리한 방법을 쓰되 문제에서 보조선이 미리 그려져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야만 하니까
두 방법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